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유류분 분쟁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나눠주면 탕진하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 그래서 밑빠진 독이 물붓기가 되다 보니까 절대로 유류분, 상속재산이나 유류분 주지 않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상속,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유류분이 발생하기 전에 원만한 상속재산 분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송 시간 많이 걸리고요. 3, 4년 걸립니다. 경비, 감정손실, 평생 골육상쟁의 비극을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유류분 분쟁이 일어나거나 분쟁을 해소하고자 미리 솔루션을 찾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꼬멘세모스 가이시아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메 마시오. 자, 미운 자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들 얘기들 합니다. 하지만 안 아픈 손가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차반인 자녀가 있을 때 상속재산을 만약에 준다 하더라도 탕진하기 때문에 탕진 우려 때문에 주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젊어서부터 뭐 장남이 가령 무슨 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돈을 다 가져갔는데 물론 열심히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돈을 뜯어가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죠. 지속적으로 손을 내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잠깐만 준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전에 줬는데 증여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류분 청구를 못 합니다. 하지만은 증명하기 곤란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상속재산 거액으로 줄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유류분 청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정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장남한테 안 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또요. 젊어서 집 나가서 소식 두문불출입니다. 소식이 안 되죠. 그런 자녀가 있었을 때요. 만약에 상속 유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법정 상속분이 된다면 나중에 부동산 같은 경우 받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집 나간 자식이 소식이 없다면 집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대출을 받거나 다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이라도 일단은 유류분을 피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돈이 좀 있거나 여유가 있으면 혼외자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녀가 있는데 내연녀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증여한 그 재산이 많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혼외자는 자신의 자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동복 형제 간의 골육상쟁이 아니라 이복 형제 간의 골육상쟁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럴 때는 유류분 분쟁을 피하고 유류분 안 주겠다. 전 재산을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 재산을 가질 수가 있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오늘 유일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상속재산 뭐 20억, 30억인데 전부 다 매각을 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런 다음에 현금으로 매각한 다음에 현금을 막 쓰는 거죠. 나머지 자녀들이 막 씁니다. 부모님 모신다는 미명하에서 간병비, 의료비, 생활비, 자신들의 생활비도 쓰고 돈도 슬쩍슬쩍 뺍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10년 있다가 정말로 다 소진한다면 증여가 아니니까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돈을 슬금슬금 뺀다. 이랬을 때 추정상속 재산에 걸리거나 그 상속세, 증여세 리스크에서 벗어나긴 좀 힘듭니다. 이러다 보면은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증여한다면 단순 증여한다면 무조건 2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다. 그러면요 큰 코 다칩니다. 나중에 유류분 대상이 되는데 20억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에 40억으로 만약에 올랐다면 40억 유류분 대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죠. 20억 중에서 12억은 전세 보증금입니다. 그러면 12억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에 채무 멘탈로 보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가 안 됩니다. 하지만 8억 원에 대해서는 순증여분은 유류분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하는 사람들이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상한 노력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효과가 좀 굉장히 없다. 엄발의 오줌 넣기 미봉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했을 때 더 큰 리스크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굉장히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비상속인한테 증여하는 겁니다. 며느리, 사위라든가.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자녀한테만 증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비상속인입니다. 며느리, 사위, 손자녀들한테 막 증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상속 발생 1년 전, 이전에 증여한 것은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지만 그 1년이 지나고 예전에 증여했던 거 1년 전 거죠. 그러니까 2년, 3년 전에 증여한 거는 절대로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증여자와 수증자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유류분에 포함되지만 이거 굉장히 소명하기 어렵겠죠. 자, 그러나 일단은요, 유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법정상속분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유류분이 아니죠. 법정상속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언장 작성한다면 법정상속분의 50%만 줘도 되니까 일단은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만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겠죠. 유류분은 직계비속일 때, 배우자일 때는요, 법정상속분의 5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00억 원을 장남한테 상속 유언한 경우 25억 원은 차남한테 줘야 됩니다. 차남의 법정상속분이 50억이거든요. 그 중에 25억 원은 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사장으로 등극한다. 김 사장이 이사장으로 등극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결국은 상속재산을 전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사장으로 되는 거죠. 김 사장, 이사장의 이사장이 아닙니다. 국가에 기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속재산이 되지 않죠. 하지만 이것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전액을 다 사회에 기부해도 또한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저의 저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꼼짝마, 금융, 그 다음에 동물과 자연이야기 이북으로 몇천 원에 판매 중입니다. 저한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류분을 피하고자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을 한다면 증여재산도 아니고 상속재산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류분을 피할 수 있다고 2심까지 그런 판결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1심, 2심에서요. 요즘은 좀 뭐 계속적으로 그 헷갈리게 그런 판결이 또 번복되기도 합니다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대법원 판결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유류분을 피하고자 유언대용 신탁을 하게 된다면요. 그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 됩니다. 일단은 유류분 피하지 못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지만 신탁 부동산이나 신탁 재산의 가격 폭등으로 상속세 폭탄부터 맞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겠죠. 유류분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효과적인 것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남겨주는 거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상속인에 대해서 고액의 사망보험금 20억, 30억, 50억짜리를 가입한 다음에 상속인이 계약자 수익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속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되고 계약자 수익자가 되고 피보험자라고 하는 그 분이 바로 아버지가 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또 그 자녀나 상속인들이 돈을 내기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계약자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해놓고 수익자를 자녀로 해놓는다면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유류분 회피 대상은 아니죠. 기타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보험료로 20년 동안 납부했다. 그리고 나서 사망한다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전 재산을 다 납부했습니다. 50억 원을. 그러고 나서 사망했더니 100억 원을 받았다 이거죠. 그 100억 원을 자녀가 받았다. 그러면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이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유류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속 땡땡이 되겠습니다. 상속 재산을 모두 증여받은 후에 상속 땡땡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 재산을 증여받은 다음에 상속 땡땡을 하게 된다면요,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발생된다면 비록 상속세는 내지만 유류분 청구 대상은 아니죠.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아예 어떻습니까? 상속세도 없고 유류분도 완벽하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부동산 100억 원, 금융재산 30억 원이다. 전부 증여한다면 증여세에 일단 폭탄을 맞게 되는 그런 리스크는 있다는 거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증기를 분산해서 증여할 필요가 있겠죠. 충분히 분산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 아들, 딸 뭐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최대한 수증자를 늘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로 가격을 좀 낮추고 이런 방식으로 증여한다면 효과적으로 전 재산을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증여 스킬이 필요하겠죠. 콘스탄트 김에 또 완벽한 그런 어떤 증여 스킬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콘스탄트 김의 현명한 증여죠. 이렇게 다 주고 난다면 200억 다 줬다. 그러면 부모님은 이빨 빠진 호랑이 뒷방 늙은이 신세 되면 안 되겠죠. 이거 유류분피하려다가 나중에 고독사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현명한 콘스탄트 김의 3종 증여 세트를 실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화목이 가장 중요하죠. 유류분 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상속에 있어서 최대의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최대 과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을 일이 생깁니다. 물론 유류분 분쟁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안 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바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요, 화목한 가정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상속재산 분할 및 유언 작성이 먼저 필요합니다. 유언 작성은요, 공증을 할 수도 있지만 최대 300만 원까지 들어가니까 공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필 유언에 대해서 조언을 제가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 설계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속인이 생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효율적인 방법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현명한 멘토,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유류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불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소비자만을 위한 편이 누군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공짜 컨설팅으로 여러분 유도해서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종신보험 이런 거 판매해서 이익을 보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죠. 무엇인가 절대 팔지 않는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없는 법이죠. 공짜 컨설팅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공짜를 원하니까 그렇게 공짜로 여러분을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유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값 치르고 컨설팅을 제대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01 주고 99.99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가의 엄청난 고민,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7월 22일 세미나 합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치는 북악 스카이웨이라고 하는 멋진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늘 레스토랑 정경 보시고요. 정경만 멋있는 곳이 아니라 야경도 멋있죠. 오시는 길 구비구비 한계령 축소판입니다. 드라이브 코스로 최고고 가족들이 모두 오셔갖고 NGP 플랜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수백억 수천억 줄여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 힐링의 시간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혹은 오후 3시까지 4시까지도 합니다만 6시간 강행을 합니다. 콘스탄트 김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5만원 참가비 입금하시고요. 신청하시면 되겠죠. 주제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5만원 내고 너무 좀 적은 돈 내고 엄청나게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5천만 원, 5억, 50억, 500억 그 이상의 절세나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5만 원이 아니라 제가 한 500만 원 받을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콘서트는요, 아그로타타마라고 하는 카페인데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관계가 전혀 없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장소만 제공할 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정말로 종합자산관리사는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 해당 분야의 전문적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하고 자신만의 솔루션이 있고 직업윤리와 공정성과 객관성을 겸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그리고 무엇인가 팔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되게 만년 되기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 가장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